자,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것은요, 탄력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논해 볼까 합니다. 자, 고개 드십시오. 탄력성이 도대체 뭐냐? 이러는 거예요. 탄력성은 우리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내리면 수요량은 내리오른다가 답이고, 가격이 오르내리면 공급량은 오르내린다가 답인데, 이게 답인데, 잘 좀 보시오.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크냐,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작으냐, 그거 보는 게 탄력성이에요. 됐어요? 가격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의 변화가 크냐, 가격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의 변화가 작으냐, 그거 보는 게 뭐다? 탄력성으로. 탄력성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외웁시다. 양이 많이 바뀌면 탄력적인 놈이야. 놈자자야. 양이 많이 바뀌면 뭐 어떤 거다? 탄력적. 비가도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지 몰라도 저 좀 보시오. 가격은 3% 바뀌었어. 양은 5% 바뀌었어. 탄력적, 비탄력적. 누가 더 많이 바뀌었어? 가격은 3% 바뀌었어. 그랬더니 양은 5% 바뀌었어. 누가 더 많이 바뀌었어? 양이 더 많이 바뀌었어. 그럼 뭐야? 양이 많이 바뀌면 뭐? 탄력적인 놈이라니까. 그러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다시요. 가격은 5% 바뀌었어. 그랬더니 양은 3% 바뀌었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더 크다야. 다시요. 고개 드시오. 자, 가격은 5% 상승했어요. 그러면 수요량은 바뀌는데 수요량은 상승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해요. 그러니까 가격은 5% 상승했는데 수요량은 3% 감소했다. 그러니까 상승 감소는 여러분들 볼 필요도 없어. 문제는 가격은 몇 프로 바뀌었어? 5%. 근데 수요량은 몇 프로 바뀌었어? 3%. 누가 더 많이 바뀌었어? 그러면 비탄력적인 거야. 됐어요? 다시요. 가격이 20% 바뀌었어. 그랬더니 수요량은 10% 바뀌었어. 탄력적, 비탄력적. 왜? 가격이 더 많이 바뀌었으니까. 단 여기서 변화의 모습은 이렇게 되겠죠. 가격이 20% 바뀌었다는데 20%가 상승했으면 수요량은 10%가 감소했을 거고, 가격이 20% 하락했으면 수요량은 20% 상승했겠죠. 반대로 나타나니까. 근데 공급에 있어서는 가격이 바뀌면 공급량도 바뀐다 할 때, 그때는 변화량이 같은 방향일까요? 다른 방향일까요? 그때는 같은 방향인 거야. 그것뿐입니다. 변화 방향과 상관없이요, 여러분들 가격이 많이 바뀌면 뭐? 가격이 많이 바뀌면 그거 떠올라야 돼. 비탄력. 양이 더 많이 바뀌면 탄력적. 다시요. 가격은 10% 변했어요. 공급량은 15% 변했어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어떻게 알았어? 양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변했다라고 했어요, 쟤는. 근데 가격이 만약에 10% 하락했다면 공급량은 아까 15% 변했는데 15% 변한 건 하락한 걸까요? 아니면은 증가한 걸까요? 하락이야. 공급이었잖아. 수요가 아니고. 그것만 조심해.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다시요. 여러분들 이거요. 그러면 가격은 3% 바뀌었거든? 양도 3% 바뀌었어. 누가 더 많이 바뀌었어?
가격이 변한 것만큼 양도 똑같이 변하죠. 이런 걸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 됐어요? 그럼 이거요. 가격을 살짝 바뀌어도 양은 무지하게 많이 바뀌어요. 양은 그냥. 그러니까 가격을 아예 변화시킬 수가 없어. 변화시키는 순간에 양이 어떻게 돼? 그렇죠. 양은 어마어마 바뀌어. 이런 걸 완전 탄력적이라 그래. 뭐만 바뀌니까 결국. 양만 바뀌면 뭐다? 완전 탄력적. 가격만 바뀌면 완전 비탄력. 완전자 붙어야 돼. 자, 가격이 앞만 바뀌어도 양의 변화가 없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인데 그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가격에 변화를 줄 수가 없어. 왜? 양이 엄청 많이 바뀌니까. 이런 걸 완전 탄력적. 양만 바뀌면 뭐? 완전 탄력적. 가격만 바뀌면 뭐? 완전 비탄력. 가격 변한 것만큼 양도 변하면 단위 탄력적. 됐어요? 고개 드시오. 다시요. 양탄자. 무슨 뜻이야? 양은 탄력적일 때 더 많이 바뀌는 놈이다. 비가도 무슨 뜻이야?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더 크다. 양탄자 비가도 어려워 쉬워. 되게 쉽잖아. 다시요. 가격만 바뀌니까 그러면 뭐야? 이제 양은 안 바뀌고 가격만 바뀌면 비탄력인데 무슨 비탄력? 완전 비탄력. 그거 좀 구해야 돼요. 그 다음 양만 바뀌어. 어떤 거야? 완전 탄력. 그 다음 가격 변화에 맞춰서 딱 정확하게 양이 딱 바뀌어. 뭐? 단위 탄력. 예. 저는요 기름을 넣을 적에요 월요일마다 기름을 넣어요. 근데요 기름값이 1,800원일 적에도 월요일날 5만 원어치 넣고요. 기름값이 1,600원일 적에도 월요일날 5만 원어치 넣고요. 기름값이 2,000원일 적에도 월요일날 5만 원어치 넣어요. 그 얘기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제가 양을 어떻게 하고 있어? 아니 조절하고 있죠.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양을 딱 맞추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것만큼 양도 줄이는 거고. 그죠? 가격,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 리터당 2,000원일 때는 5만 원어치 넣으면 많이 넣는 거야? 조금 넣는 거야? 조금 넣고 1,600원 할 적에는 많이 넣어. 그죠? 무조건 5만 원어치 넣으니까 가격 변화에 맞춰가지고 제가 딱 맞춰서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2,000원일 때는 일주일 동안 차를 어떻게 타는 거요? 차마 적게 타지 못하니까 그 무슨 운전? 그 저기 있잖아 뭐 그 에코 에코 운전하고 그리고 저기 뭐야 가격이 쌀 적엔 그죠 가격이 쌀 적엔 스포츠 운전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냥 내가 스스로 양을 조절하면서 무조건 월요일날 늦게끔 해. 이게 바로 단위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바뀐 것만큼 양을 바뀌어. 그래서 이런 단위 탄력적일 때 특징은 뭐냐? 그러면 주유소가 모든 사람이 주유소에 나처럼 넣는다면 결국은 주유사는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한 달 수입 바뀐다 안 바뀐다? 그거야. 단위 탄력적일 적엔 기업은 수요의 변화가 저기가 수입의 변화가 없어요. 총수입이 항상 일정해요. 단위 탄력적일 땐. 됐어요? 근데요 우리 와이프는요 가격이 2만 원이든 가격이 2,000원이든 리터당 기름값이 1,600원이든 무조건 월요일날 40리터 넣어. 40리터 넣어. 월요일날 가격이 바뀌어도 양 바뀌어 안 바뀌어? 가격이 바뀌어도 양이 안 바뀌죠. 이게 뭐다? 완전 비탄력. 완전 변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양의 변화는 없는 거야. 완전 비탄력. 그러면 완전 비탄력일 적엔 주유소는
가격 올릴 때 수입이 많을까? 가격 낮출 때 수입이 많을까? 그렇죠. 왜? 1,600원에 여러분들 40리터면 얼마야? 483, 82,000원이었잖아. 그런데 2,000원, 82,000원 아니죠? 1,600원이니까 4, 3, 12, 5,200, 52,000원이잖아. 그죠? 맞아요? 4, 3, 12, 52,000원. 맞아. 뭐야, 맞아. 근데 2,000원일 적에 40리터면 얼마야? 8만 원이잖아. 무조건 40리터씩 모든 사람이 그렇게 넣는다면 주유소는 얼마일 적에 돈 많이 받아? 가격을 올릴수록 돈 수입이 커진다는 거야. 탄력적일 땐.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이잖아. 비탄력적일 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대충 알겠죠? 그게 가격 탄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할 문제예요. 여기서 접근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요, 여러분한테 예를 들 적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격은 2% 올랐다. 양은 3% 올랐다. 증가했다. 3% 감소했다. 해서 적어도 탄력성의 문제를 논할 적에는 몇 프로라는 변화율로 이야기하지 변화량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돼서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십시오. 가격이 100원에서 110원으로 올랐더니, 예? 그랬더니 판매량이 10,000개 팔리던 물건이 9,500개 팔리더라. 자, 이런 문제를 논해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몇 개 줄었어? 500개 줄었죠. 여기 얼마 올랐어? 10원 올랐죠. 이럴 적에 이 500개 10원이라고 하는 이것의 비율이 탄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량의 비율이 아니고 변화율의 비율로. 자, 여기 보시오. 10개 증가했죠? 10원 증가했죠? 얼마에서? 100원에서. 그러니까 연 몇 프로야? 10%. 요 500개 감소했죠? 10,000원에 500개니까 여기는 몇 퍼센트? 변화량으로 이야기한다, 변화율로 이야기한다. 탄력성은 변화율에 대한 개념이지 변화량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탄력성을 표시할 땐 변화율에 대한 변화율이야. 됐어요? 그럼 변화율은 어떻게 구했죠, 여러분들? 변화율은 이렇게 구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P는 가격이란 뜻이고요. 요 델타 요거는 변화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거야. 요게 델타 P고 요게 P였어요. P분의 델타 P에서 10% 이렇게 여러분들 했던 거야. 변화율. 여기서도 이건 Q야. 요건 뭐요? 변화한 양이야. 그러니까 Q분의 델타 Q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량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변화량 하면 틀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증가했더니 감소하잖아.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 하게 되면 이건 이렇게 되겠지. 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10%고 밑에는 위에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래서 탄력성은요, 수요 탄력성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돼.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다니는 게 귀찮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러? 절대값을 붙이는 거야. 수요 탄력성은요, 절대값을 붙였어요. 뭘 붙여? 절대값.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의 변화량이라고 되었어, 변화율로 되었어.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량, 변화율.
하고 앞에 뒤에 뭐가 붙었어? 절대값이 붙었어요. 그 찍찍 끈 게 뭐야? 절대값.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큼은요, 여러분들 무조건 절대값을 붙여서 쓴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 놓다 보니까 가격 탄력성은요, 0부터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갖게 돼요. 얼마에서 얼마?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0보다 작아, 0보다 작을 수는 없어. 0보다 작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값을 가져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무조건 0보다 큰데 아까요, 여러분들 봐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시오. 변화율에 대한 변화율인데 가격은 이게 5% 바뀌었는데 양은 3% 바뀌었어. 누가 더 많이 바뀌었어? 가격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은 B가 더 비탄력적이죠. 그럼 5분의 3은 얼마야? 0.8. 1보다 작으면 어떻다?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1보다 작으면. 가격은 이거 5% 바뀌었는데 양은 10% 바뀌었어. 5분의 10은 얼마야? 2지요. 누가 더 많이 바뀌었어? 양이 더 많이 바뀌었어요. 양이 더 많이 바뀌면 양탄자 뭐야? 탄력적. 1보다 크면 뭐다?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거요. 얘만 바뀌어, 얘만. 얘는 거의 안 바뀌고 얘는 0이야. 이거는 엄청 커. 그 0분의 1, 0분의 A는 무조건 뭐야? 무한대. 가격만 바뀐다, 아니 양만 바뀐다. 이걸 우리 뭐라 그랬어? 완전 탄력적. 됐어요? 가격이 바뀐 것만큼 양이 바뀌어? 이거 3% 바뀌었는데 여기도 3%야. 바뀐 것만큼 바뀐다 그랬잖아. 이걸 뭐라 그랬죠? 그럼 이거 얼마 나와?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단위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어려워, 쉬워. 이거 보고 대답할래? 이건 이제 머릿속에 있고 이제 이건 지워도 돼. 싹 지울 거야. 왜? 대답하라고. 대답하라고요. 탄력성이 1보다 커.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탄력성이 1보다 작아.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성이 1이야. 단위 탄력적 합격이요. 탄력성이 무한대야. 완전 탄력적 합격이요. 탄력성이 0이야. 완전 비탄력. 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예. 네. 자, 저 좀 보십시오. 계산 문제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겠죠, 일단. 예, 여기
제가 지금 잠깐 실수를 할 뻔했어요. 계산 문제 해버리려고 그래서 큰일 나. 예. 그 다음 자, 저 좀 보십시오. 공급 측은요, 여러분들 가격 탄력성만 얘기해요. 근데 수요 측은 가격 탄력성 외에 별도의 탄력성이 존재해요. 그건 뭐냐면 수요 측에서는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라는 문제를 같이 논해요. 그래서요, 소득 탄력성의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제 외우셔야 돼, 지금부터. 소득 탄력성은요, 대부분의 물건은요, 소득이 증가하면 많이 팔려, 안 팔려? 많이 팔려요. 소득이 감소하면 적게 팔려요. 그래요. 방향성을 같이 가져요. 이런 것을 우리는 정상제, 우등제라고 해요. 방향이 같다라는 건 이 소득 탄력성을 이렇게 표시하면 자, 정상적인 물건, 정상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등제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이 쓰게 된다라는 것이 정상적인 물건이에요. 근데요, 어떤 물건은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안 팔리는 물건도 있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커피예요. 돈 없던 시절엔 커피 이걸 마시지 않고요, 뭐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이거 안 마시고 우리 커피 뭐 했냐면 스틱커피 먹었어. 무슨 커피? 근데 소득이 점점 증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 좀 버니까 스틱커피 뭐 먹읍니까? 이제 이런 거 테이크아웃 하고 어디 가서도 이런 커피 먹소. 그죠? 이런 커피 먹죠? 이런 커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스틱커피의 그 수요량이 옛날보다 어떻게 됐을까요?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면은 물건이 열등할 적에는 안 팔려요. 이런 문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열등제. 그래서 방향이 소득이 증가하면 반대로 나타나. 소득이 감소할 때 오히려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감소하는 방향을 달리 반대로 나타나는 물건. 이걸 이름하여 우린 뭐라? 열등제. 반대로 나타나는 거. 대부분의 물건들은 정상제인데 열등제도 있어요. 이 열등제가 여러분들이 나이가 있잖아. 30만 넘어도 내가 이걸 설명할 수 있어. 근데 29이라서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게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정상제와 열등제를 설명하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쌀보리였어요. 쌀보리.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야. 소득이 증가하는 집, 좀 잘 사는 집은 무슨 밥 먹어? 이 밥 먹어. 쌀밥. 못 사는 집 애들은 어떤 거 먹어? 보리밥 먹었어요. 그러면서 소득이 점점 증가하게 되니까 보리가 점점 어떻게 돼? 소비가 감소해요. 수요가 감소해. 이걸 이름하여 우린 뭐라? 열등제. 보리는 그래서 쌀에 대해서 열등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니잖아. 우리 마누라 아침밥은 난 보면은 그걸 밥이라고 먹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색깔부터가 이상해. 색깔부터가. 뭐 이것저것. 그걸 어떻게 먹어? 껄끄러워서. 가끔 가다가 내가 먹는 밥에도 막 그런 걸 섞어요. 그러면 난 싫다 그러거든. 그냥 난 쌀밥이 좋다고. 그래요. 요새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니까 보리가 우승제라서 이게 설명하기 어려워. 근데 우리 어린 시절엔 그랬다니까. 남의 나라 얘기 같죠? 진짜 그래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정상제, 우등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어떤 재화는요,
소득이 증가한다 그래가지고서 특별히 더 많이 쓰지도 않고, 소득이 감소한다 그래가지고서 소비가 특별히 줄지도 않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생필품. 생필품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면 치약. 하루에 이빨 3번 닦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소득이 증가하면 5번쯤 닦아? 그래봤자 몇 번 닦아? 3번. 소득이 떨어져도 3번. 그거는 결국 소득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이런 물건. 이거는 뭐냐? 소득이 안만 바뀌어도 안 바뀌기 때문에 0인 거예요. 소득 탄력성이 0인 거야. 이런 걸 중간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요. 교차 탄력성은요, 다른 물건 가격 변화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 결국 뭐냐? 대체재 보완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대체재는 뭐라 그러면 수요에 있어서 대체재는 같대였죠. 방향이 같으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로 나타나면 대체재야. 근데 보완제는 바보였죠. 보완제는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 이건 대체재와 보완제의 문제로서 대체재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작다? 0보다 크다. 됐어요?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작다? 작다. 이때 교차 탄력성이 0인 물건은 뭐라고 하냐는 거야. 독립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독립되어 있다 해서 독립제야. 그럼 여기 시험 문제는 도대체 뭐냐? 시험 문제는 일단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 1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있잖아, 정규 수업 끝나고 저랑 같이 계산 문제 할 거야. 10개 중에서 5개 맞추자고 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오후에 밥 먹고 들어와서 뭐 여기 와서 2명이 앉아있든 3명이 앉아있든 그냥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자, 일단 여기 시험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 얘네들을 막 섞어내. 섞어서 내는데 틀려. 틀릴래 안 틀릴래?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소득이 증가했더니 B재와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럼 B재와는요, 무슨 재? 무슨 재? 정상재. 그 다음에 A재와 가격 3% 증가했더니 B재와 수요가 증가했대. 무슨 재? 대체재. 됐어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 거야? 소득이 2% 증가했더니 B재와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건 대체재이다. OX. 대체재야, 정상재야? 소득의 변화에 대한 건 정상재야. 다른 재와 가격 변화에 대한 것은 뭐? 대체재고요. 그러니까 같은 플러스라도 정상재는 뭐가 바뀐 거? 소득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거고. 대체재는 뭐? 그죠? 교차 탄력성. 다른 재와 가격 변화에 의한 거예요. 구별할 수 있나요? 섞어내.
이렇게 나온다니까. 소득이 2% 증가했습니다. 이때 특정 A재화의 가격을 A재화의 수요가 증가했다면 A재화는 대체재라 이야기한다. OX. 대체재야, 보완재야, 다 아니야. 대체재, 보완재가 아니고 뭐다? 소득의 문제니까. 정상재, 열등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요. 소득이 바뀌어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는 재화를 독립재라고 이야기한다. OX. 독립재야, 중간재야. 독립재랑 중간재가 헷갈려. 다시요. 타재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재화, 이것을 중간재라고 이야기한다. OX. 중간재야, 독립재야. 독립재야. 그럼 뭐 중간재랑 독립재가 헷갈려.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하냐 이렇게 얘기해.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뭐라고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니까.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소중해.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소중해? 머니는 소득의 문제야. 뭐니 뭐니 해도 소중. 머니가 소중하다니까. 소득 탄력성 얘기가 나왔을 때 변화 없는 거는 소중. 무슨 재? 중간재예요. 독립재라 그러면 틀릴 거요, 맞출 거요? 예? 틀리지 않고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게 부탁이에요. 다시요. 이거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제가 썼던 거 다 잊어버렸어. 자, 탄력성이 0일 때, 야,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이때 탄력적, 비탄력적, 아니면은 단위 탄력적. 어떤 거요? 벌써 틀리잖아. 아까 탄력성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할 때는요,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가격 탄력성 문제를 논할 때는 0을 기준으로 하진 않았어요. 1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1일 때 단위 탄력적이고,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0이 아니었어요. 1을 기준이야. 1보다 작을 때 비탄력적이고, 얘가 1보다 클 때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0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탄력적, 비탄력적인 문제는 1을 기준으로 논하는 거고, 그 다음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에서 중간재냐 아니면 뭐 정상재냐 아니면 대체재냐 이런 문제를 논할 적에는 1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계론 시험 문제 중에서 있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0이 될 때 1이라고 써놓고 1이 될 때 0이라고 써놓는 시험 문제들이 여러분들 스트레스 줘요. 그러니까 0과 1을 구별을 잘해야 되겠죠. 탄력성의 문제는 1을 기준으로 놀아요. 단위 탄력적 1이야.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그러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라는 가격 탄력성 외에 저런 특별한 문제를 논할 적엔 1을 기준으로 한다, 0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가격 탄력성은요,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무조건 0보다 크게 나와.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무한대 값을 가져서 0일 적에는 완전 비탄력, 무한대일 때 완전 탄력, 1일 땐 단위 탄력, 1보다 작고 0보다 큰 그 사이에서는 비탄력, 그리고 1보다 큰 상태에서 이때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탄력성을 할 때 1을 갖고 논했지만 수요에 있어서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문제를 논할 땐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냐, 소득 탄력성에서는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우등재, 열등재가 가리는 거고, 그 다음 교차 탄력성에서는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면 대체재, 0보다 작으면 보완재,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알아 몰라.
다 알죠. 다 알죠. 그 다음 탄력성은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명제처럼 외워주셔야 돼. 기울기가 클수록 탄력적이다.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적이다.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적이다. 외워주세요. 기울기가 클수록 탄력적이다.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적이다.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적이다. 외우는데 오래 걸려. 지금 다 외웠어. 자, 여기 보십시오. 수요곡선 1번 수요곡선 2번 수요곡선이 있어요. 누가 더 탄력적이요? 기울기가 어떤 게 작은지를 몰라. 왜? 기울기를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를 모르면 바본 거야.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운 거는 기울기는요 여기에 각도예요. 수평선으로부터의 각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작은 건 1번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1번이 2번보다는 탄력적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놓을 적에 얘를 보통 완전 비탄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얘는 완전 탄력이에요. 왜? 수평선은 기울어져서 기울어진 거 없어. 기울어진 거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탄력적이라면 얘는 비탄력적인 거고요. 기울기가 작은 쪽, 거꾸로 썼어요. 얘는 비탄력이면 여긴 탄력적인 거예요. 기울기가 작을수록 어떻다? 탄력적인 거야. 됐어요? 그럼 단위 탄력적은 어떻게 되냐? 수요곡선에 있어서 단위 탄력적은 쌍곡선으로 나타나요. 이게 단위 탄력적이에요. 수요곡선에선. 이거는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다루지 않아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다만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뭘 기억하자? 기울기가 클 때 탄력적, 작을 때 탄력적. 기울기 갖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일단 탄력성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탄력성과 저기에 문제가 있어요. 수요 공급의 변화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는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33페이지 그 3번, 4번 이야기거든요. 3번, 4번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해야 돼. 지금은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예, 지금은 준비가 안 됐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넘길까 하다가 넘기기엔 좀 그래. 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수업. 자, 기업의 총수입. 기업의 총수입은 어떻게 표시되냐면 가격 곱하기 판매량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 보세요. 100원에 얼마에? 100원에 10,000개가 팔려요. 100원에 몇 개가 팔려? 한 달 동안 100원에 10,000개가 팔려요. 그러면은 기업은 얼마의 수입을 올립니까? (100만 원의) 수입을 올리죠. 그죠? 이럴 적에 기업이 가격을 올린다고 해봅시다. 110원으로 올렸어. A라는 기업이 110원을 올렸더니 10,000개 팔리던 게
가격 올리면 더 많이 팔려, 덜 팔려? 덜 팔려. 그래서 8,000개가 팔렸어요. 됐어요? 8,000개가 팔렸다는 이거 가격 10%가 바뀌었죠? 이건 20%가 바뀌었죠?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가격이 많이 바뀌었어, 양이 많이 바뀌었어. 양이 많이 바뀌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인 거야. 그랬더니 이때의 수입은 얼마가 돼요? 88만 원이 되네요. 그죠? 수입이 증가했어, 수입이 감소했어. 무슨 얘기냐면 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렸더니 수입이 어떻게 돼? 오히려 감소했어요. 근데 B라는 기업은요, 가격을 올렸더니 9,500개가 팔리네요. 자, 가격은 몇 프로 올렸어? 10%죠. 양은 어떻게 됐어? 5% 감소했죠. 누가 많이 바뀌었어? 탄력적, 비탄력적? B가 더.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렸더니 수입은 얼마가 됐죠? 예, 104만 5천 원이 됐네요. 그죠? 곱해봐. 이거 못 곱해? 110 곱하기 104만 5천 원. 오히려 수입이 어떻게 됐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가격과 기업의 총수익과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수요 탄력성, 가격의 수요 탄력성, 이게 다 수요가 바뀌는 거잖아. 가격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의 수요 탄력성.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가 있다? 상관관계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놓인다는 거야. 탄력적일 때, 그 다음에 비탄력적일 때, 탄력성의 문제, 가격, 올릴 때, 가격을 내릴 때, 이때 기업의 총수입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기업의 총수입은. 그러면 저거 여러분들 다 외울 수 있어, 없어? 해볼까요? 이거 탄력적이죠. 가격을 100원에서 110원 올렸죠. 올렸는데 탄력적일 땐 기업의 총수익 감소했죠. 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리니까 기업의 총수익은 감소했다는 거예요. 얘 비탄력적이죠. 가격이 더 많이 바뀌고 양은 덜 바뀌었잖아.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렸더니 기업의 총수익은 증가했다는 거예요. 됐어요? 저거 외울 수 있나요? 예. 지금은 외울지 몰라도요, 진짜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도 모르게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패러다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진짜 아니라고 부정해도 그렇게 돼요. 시계가 똑깍 아니면 째깍 가요. 실제로 째깍 가냐 아니면 시계는 짹짹짹짹 갈까요? 시계는 짹짹짹짹 갈 뿐이야. 근데 우리 귀가 알아서 짹깍짹깍으로 들어줘요. 지금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음양의 우리가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똑딱 똑딱 그죠? 예. 그래서 기마민족은 3박자를 좋아하고 농경민족들은 4박자를 좋아해. 농경민족들은 그러니까 강약, 중강약. 근데 기마민족들은 말 타고 빨리빨리 하는 강약약. 역성성이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강약약이 있을까요? 다 똑같아. 즉, 자기도 모르게 음양 이걸 찾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야. 여러분들 누구나 다 공통이야, 이건. 탄력과 비탄력을 하나를 플러스 양으로 보고 하나를 마이너스 음으로 본다면
어디다가 플러스라고 놓고 싶어? 저절로 이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라고 놓게 돼. 저절로. 상승과 하락 어디다가 플러스라고 놓고 싶어? 이렇게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감소와 증가 어디다가 플러스라고 놓고 싶어? 이렇게 놓다 보니까 얘네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런 관계에 놓여요. 자, 이 세 가지는요, 세 가지는 어떻게 얽혀도 상관없어. 세 가지는 어떤 식으로 얽혀도 상관없어요. 여기 이게 가격일 수도 있고요, 이게 탄력성이 있고요, 이게 기업의 수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또는 이게 기업의 수입이고 이게 탄력성이고 이게 가격일 수도 있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는 몇 개로 나와야지 답이야? 홀수개가 나와야 답이야. 마이너스가 짝수개로 들어가는 순간 틀리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맞추자는 거냐?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딴 거 아니야. 머릿속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플러스 그것만 표시해봐. 시킬 거요? 머릿속으로 마이너스, 플러스만 표시해봐. 자, AJY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뭐라고 표시할래, 머릿속으로? 예? 가격을 인상하면 뭐라고 표시할래? 응? 플러스. 인상했대잖아.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뭐라고 표시할래? 플러스. 그죠? 증가 플러스잖아. 그럼 플러스가 몇 개 있어 지금? 마저 틀려. 틀렸다는 거야, 그 문장은. 무조건 플러스, 홀수게 나와야 돼. 아니, 저 플러스는 짝수게 나오고 마이너스는 홀수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는 하나 아니면 세 개야. 다시요. 기업이 총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머릿속에 뭐라고 쓸래? 플러스. 됐어요?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면 뭐라고 쓸래? 이 기업의 수요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왜? 플러스가 나와야 돼. 왜? 기업이 총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증가니까 플러스야. 그 다음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맞으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무조건 마이너스는 하나야. 세 개 아니면. 그러므로 이 기업은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이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요. 한 사람 시킬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요. 자, 탄력적일 때, 수요가 가격에 대하여 탄력적일 때. 됐어요? 가격을 인상했다면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OX. X 왜? 뿔뿔뿔 됐잖아. 그러니까 기업의 총수입은 어떻다? 감소한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가격을 인상했을 경우 뭐가 떠올라? 예? 플러스 떠올랐어요? 예. 기업의 총수입이 증가했다면 뭐가 떠올라? 이 기업의 수요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왜? 마이너스 나와야 돼. 천재네. 그렇게 해가지고 맞추는 거요. 진짜 돼요? 진짜 돼요? 한 명씩 시키지 않아도 되죠? 네. 다시요. 살짝 이거 입모양 이렇게 내서 입모양 보여줘요. 나한테 입모양 살짝 이렇게 내려. 마지막이니까. 자,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만 얘기해. 자, 다시요. 자, 가격을 인상했을 시. 그렇죠. 예. 기업의 총수입이 증가했다면 이 기업은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천재예요. 됐어요? 다시요.
자, 가격을 인하했더니 마이너스. 감사합니다. 그래요. 기업의 총수입이 감소했다면 그래요. 이 기업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왜?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거 못 외워. 이거 외워요. 됐어요? 그 다음 기업이 가격을 상승시켜도 기업의 총수입이 변하지 않았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이다. 아까 했던 건데 단위 탄력적이다. 정답. 아까 얘기 뭐라고 했어요? 나 월요일 날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난 무조건 5만 원어치만 넣어. 그랬더니 쟤네들은 저 주유소는 수입이 변한다, 안 변한다? 수입 변하지 않는다. 그죠? 가격 오르면 조금 넣고 가격 내리면 많이 넣고 하면서 가격 변화에 맞춰서 딱 그거만 넣어. 그게 바로 무조건 5만 원어치 아니야. 그러니까 기업의 총수입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그게 단위 탄력적이야. 여기에 없으면서 변하지 않는다는 뭐일 때? 단위 탄력적일 때야. 다시요. 가격을 인상하든 인하하든 기업의 총수입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뭐다? 단위 탄력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것까지 마저 기억하면 여기 얘기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한테 성공적이었나요? 아니면은 실패였나요? 성공적인 수업이 됐기를 바랍니다. 예, 쌓아가세요. 천천히. 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너 고생했다. 예, 고생 많았어요. 예,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 예.